네, 안녕하세요. 라키타입니다. 오늘은 리듬 연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타를 연주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리듬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앞전에 제가 이제 연주 영상으로 거리에서, 그다음에 모두 다 사랑해요 이 두 곡을 올려드렸었는데, 두 곡 다 장르로 보면, 기타 연주의 그 리듬 패턴으로 보면 슬로우 고고라고 하는 리듬이었어요. 오늘은 그 리듬을 이제 스트로크와 아르페지오를 어떻게 연주할지를 짧은 팁으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그 리듬을 얘기할 때 처음 출발점은 이제 박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4분의 4박자 우리 연주곡이 참 많은데 4분의 4박자를 한 마디 안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하면 4비트 연주가 되겠죠. 그 4비트를 8분음표로 쪼개서 연주하게 되면 다운업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8번 연주하니까 8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듬, 같은 리듬이지만 8비트 형태지만 좀 느리게 연주되어질 때의 8비트 형태를 슬로우 고고라고 얘기하고, 조금 빠른 템포로 연주되어질 때의 일반적인 8비트를 고고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이제 빠르기를 결정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BPM이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BPM이라고 이제 알파벳으로 BPM, 비트 퍼 미니트. 1분당 4분음표를 몇 번씩 연주하느냐, 이제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아니면 악보 위에 보시면 4분음표는 숫자로 몇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게 이제 빠르기 표시인데, 슬로우 고고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BPM이 한 60에서 한 80 정도, 그러니까 1분당 4분음표를 60번에서 한 80번 정도 이렇게 연주하는 빠르기 정도의 노래들을 이제 슬로우 고고, 그리고 이제 그 BPM이지만 8비트로 연주되어질 수 있는 고고를 슬로우 고고라고 얘기하고, 80에서 한 120 정도 BPM, 좀 빠르기, 좀 약간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템포로 연주되어지는 것을 흔히 우리가 8비트 고고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예시 노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슬로우 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주는 기본적으로 4비트가 아니라 8비트 연주를 할 거예요. 그게 기본 리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비트니까 하나, 둘, 셋, 넷. 제가 입으로 카운트는 4분음표를 하지만 실제 연주는 그 중간 한 번씩 8분음표 길이만큼 더 연주를 해서 8번을 한마디나 연주를 했었죠. 그거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사이에 다운하고 업까지의 3박자를 만들어내는 하나, 둘. 슬로우 고고는 다운업 하기에 템포가 느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다운업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템포 밸런스 맞추기를 다운업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교본을 보면,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악보상의 기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면, 스트로크는 아시다시피 내리는 스트로크를 다운 스트로크라고 얘기하고, 올리는 스트로크를 업 스트로크라고 하죠. 스트로크는 스트롬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공유해드린 악보 교재를 보면 N 다 다운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슬로우 고고가 연주하게끔 비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연주하면 사실은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악보상에 보시면 교재상에 2, 4, 2박자와 4박자의 액센트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재를 보면 액센트가 없는 부분은 저음부를 4, 5, 6번 줄 위주로 치고 약박일 때, 강박일 때를 전체를 세게 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양약, 강약, 양약, 강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저음과 전체를 구분해서, 아니면 저음과 고음을 구분해서 약과 강을 표현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음 고음을 굳이 구분하지 말고 전체를 약하게 치고 전체를 세게 치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서 친다면, 예를 들면 G 코드를 잡고 이 슬로우 고고의 기본 리듬을 표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음과 전체 이거를 구분해서 친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약을 전체를 치되 약하게 치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게 어쨌든 음역대가 전체를 줄을 친다고 할 때 6번부터 1번까지
저음역대, 고음역대가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조금 밸런스가 조금 풍성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템포 밸런스를 이 슬로우고고 기본 리듬을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뭐 저음을 일부러 나눠서 약박을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표현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목표는 좋은 소리, 좋은 리듬의 어떤 완성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센트를 사실은 그러니까 2박, 2박과 4박째 액센트를 내 걸로 숙달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1, 3 액센트, 우리가 박수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보통 이렇게 이제 박수 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액센트를 2, 4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타를 연주하는데 실용음악은 2, 4 액센트를 이제 습관화해야 되는 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아주 간단한 리듬이지만 잘 꾸준하게 좀 해서 내 리듬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팁은 어쨌든 액센트를 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저는 사실 레슨할 때 스트로크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손목을 속된 말로 이제 깨작깨작 되는 스트로크는 나중에 사실은 뭐 필요합니다. 16비트 같은 비트가 많이 쪼개지는 잔비트를 쪼갤 때는 손목이 필요하긴 한데 좀 굵직한 연주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또 우리가 초보들 특히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으면 손목의 움직임은 일단 최소한 시키시고요.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이제 상박과 하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상박은 거치를 시켜놓고 하박의 스윙 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액센트를 줄 때는 당연히 액센트가 있을 때는 스윙의 크기가 좀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피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삼각이 세 모서리가 좀 있잖아요. 어떤 피크는 뭐 한 모서리만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모서리 있는 부분이 줄에 잘 닿아야 될 것이고 이것도 손목의 움직임을 주기 시작하면 사실은 피크 자체도 우리 초보들은 좀 얇은 거 쓰시기 때문에 자체가 플렉서블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손목을 좀 더 쓰기 시작하면 강한 소리를 좀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강한 액센트 부분은 피크를 잡고 있는 손가락을 살짝 힘을 줘서 버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액센트 있는 부분은 양약 힘을 주고 버텨줘야 약간 플렉서블 하지만 그나마 이 손목이 움직임을 아니면 예를 들면 피크가 좀 약간 이 다운이든 업이든 그 각도에 따라서 제껴지는 그런 어떤 요소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한 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까지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지 못해요. 폼 자체가. 하나, 둘. 이 전체에 힘을 주고 치면 경직되어 있고 소리도 사실은 그렇게 좀 너무 어택감이 강한 소리가 나죠. 힘을 평소에는 약하게 할 때는 손가락에 힘을 빼신 상태에서 액센트 줄 때만 손가락 엄지와 검지에 힘을 줘서 피크를 버티게 한 후에 양약 다시 요거를 카운트 맞춰서 다시 좀 몇 마디를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간단한 리듬이지만 이 기본 리듬을 액센트까지 잘 소화해 나가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기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기본 외의 변형 리듬을 조금 더 섞어 볼게요. 여기 지금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패턴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4비트의 템포, 이 4비트의 카운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연주한 건 8비트까지만 연주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면 리듬을 16분음표까지 더 쪼개서 나누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어떤 스트로크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게 변형 리듬인 것이죠. 첫 번째 거를 한번 보면 이걸 입으로 같이 표현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딴딴딴따다단딴딴딴. 두 박자째에 딴딴 한 박하고 두 박. 딴딴이 8분음표가 두 번 나눠지면서 16분음표 두 개로 바뀐 거예요. 딴딴딴따다단딴딴딴 이런 형태로. 그 와중에 2박과 4박의 액센트는 유지가 또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션으로 입과 같이 한번 액센트까지 표현하자면 딴딴딴 따다단딴딴딴. 우리가 처음 리듬을 익힐 때에는
이 손으로 익히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입으로 먼저 익히는 버릇, 그리고 그 입을 손으로 같이 따라하는 이런 습관들을 들여주시면 나중에 16비트 아주 복잡한 리듬들, 또 리듬 섹션들, 어떤 노래마다 이제 약속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리듬들을 할 때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처음부터 기본 리듬을 할 때부터 입으로도 같이 연습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은 딴딴딴 따다 딴딴딴 딴. 네, 액센트 표현할 때는 입으로도 액센트가 있지만 그 액센트 타임에 내 몸도 같이 움직이는, 연주자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이 그루브를 탄다고 그러잖아요. 리듬을 탈 때 액센트를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 요게 사실은 연주자한테는 가장 필요하기도 합니다. 훈련이 되면 좋겠고요. 예, 딴딴딴 따다 딴딴 딴딴딴 따다 딴딴딴. 두 번째 패턴은 이 앞에 지금 했던 1번 패턴, 변형 패턴의 앞에 두 박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딴딴딴 따다 딴딴딴 따다 딴딴딴 따다 딴딴딴 따다. 예, 이해되셨죠? 세 번째 패턴은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16비트를 많이 쪼개요. 딴따다 단따다 단따다 다다다다. 여기는 1, 2, 3박자 처음 다운스윙에 다 액센트를 주게끔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액센트는 무시하고 해볼게요. 액센트는 왜냐하면 이제 액센트라고 하는 것은 그 균일한 리듬에 다이나믹을 주기 위한 요소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8비트를 16비트로 나눈 것 자체가 이미 다이나믹을 줬기 때문에 액센트를 거기다 다 여기 표현된 대로 하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액센트는 제외하고 그냥 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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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자, 다시 하면 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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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네,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볼까요? 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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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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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요게 세 번째 패턴이고, 네 번째 패턴은 더 비트를 16비트로 쪼갰죠. 입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여기 중간에 딴따다 타이가 하나, 그 붙임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뺐다고 생각을 하면 딴따다 다다다다 딴따다 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연주해 볼게요. 타이가 없는, 붙임줄이 없는 상태로 딴따다 다다다다 딴따다 다다다다 이렇게 연주가 되겠고요. 근데 중간에 딴따다 다음에 두 박자 첫 박이 붙임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가 아니라 앞에 연주가 이미 됐고 거기에 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쉬는 부분은 으시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딴따다 으따다다예요. 딴따다 으따다다. 근데 으시 딴따다 하고 다운하는 타이밍이 으시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안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딴따다 내려가지만 안 쳤다. 으따다다. 예, 업하면서 치는 거 따다다. 딴따다 으따다다 딴따다 으따다다. 예. 다운하는 타이밍에 줄만 안 건드리고 내려오는, 이게 이제 수달이 되면 굳이 스윙을 안 하고도 그 타이밍을 넘길 수가 있는데 좀 처음에 어색하시다, 아직 잘 적응이 안 된다 하시면 다운을 하셔요. 다운 업, 다운 하시면 줄을 안 건드리고 업 다운 업. 딴따다 으따다다 딴따다 으따다다. 요게 네 번째 패턴입니다. 요걸 코드 잡고 한번 해볼게요. 딴따다 으따다다 딴따다 으따다다 딴따다 으따다다 딴따다 으따다다. 현재 이제 슬로우 고고 형태의 변형 리듬, 16비트 형태의 이제 변형 리듬으로 나와 있긴 한데, 요게 이제 템포가 좀 빠른 고고 형태로 보면 이제 칼립소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접하셨던 그 리듬하고도 비슷하죠. 칼립소도 사실은 이 타이가 생기면서 싱코페이션이라는 요소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으시라는 쉬는 타이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형태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악보상에, 교재상에 표현되어 있는 기본 리듬, 그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을 한 패턴씩, 그러니까 한 마디씩 쭉 이어서 한 번씩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슬로우 고고의 기본, 그 다음에 변형 나와 있는 4개의 패턴을 같이 연주한 겁니다. 이거 말고 더 뭐 16비트로 더 나눠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뭐 앞에 8분음표 두 개를 뭐 예를 들면 4분음표로 뭐 묶을 수도 있고, 변형에는 얼마든지 노래에 맞춰서, 노래의 어떤 패턴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이제 교재상에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중요한 건 리듬의 완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이 연주를 다운 이렇게 하는 것이 리듬의 완성은 아닙니다. 예,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액센트까지 명확하게 표현해서 그 리듬이 표현하려고 하는 정확한 표현, 그다음에 그 정확한 느낌, 좀 전문적으로 정확한 그루브를 표현해낼 수 있다면, 리듬감을 표현해낼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사실 리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치신 분들이야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라면 차근차근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예, 내가 원하는 리듬, 내가 표현하려고 하려는 리듬, 그거를 몸에 잘 익숙하게 익히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